대구의 한 소극장. 뮤지컬 공연 준비를 하는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작곡가이자 음악 조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지영 씨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관객 수에 따른 거겠죠. 그냥 다 차니까. 그 정도. 하지만 지영 씨가 요즘처럼 일을 즐기면서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뒤 뮤지컬 전문 극단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현장 경험이 전혀 없었던 터라 적응을 잘 못했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좌절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올해 6월 정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평소 존경하던 뮤지컬 분야 거장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멘토분들도 이제 저한테 사탕 발린 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무조건 막 음악 감독 작곡가 이런 꿈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관객들이 필요한 게 뭔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먼저 파악을 하려고도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죠. 멘토들이 해준 현실적인 조언은 지영 씨에게 좋은 자양분이 됐고 올해 열린 제7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지영 씨가 작곡에 참여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적인 기쁨도 크지만 자신을 이끌어준 멘토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는 지영 씨. 앞으로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곡을 쓰고 싶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제가 하는 음악, 이 뮤지컬 자체가 그냥 옆집 아줌마도 들어도 좋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어요. 2010년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1조 3,500억 달러, 자동차와 IT를 능가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데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얼마나 창의적인 인력을 잘 양성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젊고 재능 있는 인재들의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교육생들이 영화와 방송 등 8개 분야별로 멘토를 매칭받고 도제식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생은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과 같이 멘토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같이 그 콘텐츠 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제작 직군에 대한 경험들을 쌓고요. 또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창작 활동에 멘토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2년에 불과하지만 벌써부터 크고 작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초 초연돼 흥행에 성공한 창작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대표적입니다. 일본 진출을 앞둔 이 뮤지컬의 작가 한정석 씨는 창의인재 동반 사업 1기 교육생 출신으로 현재 각종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화제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창의인재 1기 교육생인 신소정 씨는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의 지도 아래 단편 영화 손길을 제작했는데요. 지난해 세계적인 권위의 일본 삿포로 영화제에서 최우수 학생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무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놀랐었던 것도 있고요. 너무 좋았죠. 제가 연출했던 걸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지만 실무 경험을 해볼 기회는 없었던 소정 씨에게 창의인재 동반 사업은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단편을 주로 찍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장편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실제로 충무로에서 돌아다니는 시나리오들을 접할 수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각색하고 기획하면서 실제로 내가 충무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죠.
이 밖에도 일기 교육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 가운데 이미 21건이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했는데요. 실력파 멘토들에게 직접 노하우와 감각을 전수받은 것이 좋은 성과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전문가 멘토단은 지금 현장에서 거의 거장급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멘토로 구성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창작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올해 창의인재 동반 사업에 참가한 교육생은 총 232명, 멘토를 자처한 분야별 전문가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 멘토 멘티 프로그램은 젊은 창작가들을 콘텐츠 분야의 주역으로 키워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재 육성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 바로 청년 고용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추위도 잊은 채 영화 촬영이 한창입니다. 전윤찬 PD는 영화 풍산개와 피에타 등의 프로듀서를 맡으며 저예산 영화 제작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걸 끊지 마. 그냥 해. 현장에서 유난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연출부 스텝인 태호 씨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제가 몰랐던 부분들, 그 전에 이제 꿈으로만 생각했던 이제 영화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연기학원에서 근무했던 태호 씨는 올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영화 일을 시작했는데요. 창의인재 2기 교육생으로 선발돼 평소 존경하던 전윤찬 PD를 멘토로 만난 겁니다. 태호 씨와 함께 민주 씨와 효식 씨도 창의 교육생으로 이 영화 제작에 투입됐는데요. 몸의 피로함이나 어떤 정신적인 피로함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다 참아내고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장점은 남들이 이론적으로 배우면 3, 4년을 배워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한두 달 내로 빠르게 피부로 와닿게 배울 수 있는 거라. 멘토와 멘티로 만난 이들은 내년에는 영화사 대표와 직원 사이가 될 예정인데요. 전윤찬 PD가 교육생들에게 계속 같이 일하자고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영화계에서는 워낙 돈을 주지 않고 돈이 적기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와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단계별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문화서비스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10억 원당 12명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제조업에 비해 크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때문에 콘텐츠 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은 청년층 실업률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멘토의 도움을 받고 일어선 이들이 다시 다음 멘토가 돼 후배들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장 우리 사회가 창의적 인재들의 가능성과 도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